세 번째 토픽입니다. 밑의 크기에 따른 지수로그 함수의 상대적 위치 파악. 너무너무 중요하죠. 같이 볼게요. 일단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있는데, 지수 함수 중에서도 이렇게 증가하는 증가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쭉쭉쭉 감소하는 감소 함수가 있죠. 둘의 차이는 뭐예요? 그죠? 밑의 크기가 1보다 크면 증가 함수, 그죠? 그 다음에 밑의 크기가 1보다 작으면 감소 함수입니다. 일단은 로그 함수 보기 전에 지수 함수부터 볼게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뭐 좀 민망할 정도인데, 선생님 세 가지의 그 지수 함수를, 물론 다 증가 함수입니다. 밑이 1보다 커요. 세 가지의 증가 함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2의 x제곱, 3의 x제곱, 4의 x제곱 세 가지를 동시에 겹쳐서 그려 놔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렇게 0,1은 공통적으로 지나는 점이 되고요.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은 어때요? 그죠? 밑이 큰 게 위에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화살표를 어떻게 의미를 해놨냐면은, 화살표 방향은 밑의 값이 커짐에 따른 그래프의 이동 방향. 이동 방향이 뭐 움직인다라고 그냥 해석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냥 상대적인 위치 정도로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보다 큰, 즉 밑의 크기가 1보다 큰 증가함수인 지수 함수는 밑의 크기가 클수록 요거 있죠.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큰 게 더 위에 있다. 그리고 왼쪽은 큰 게 더 아래에 있다. 그냥 가장 간단한 이 세 가지의 그래프만 떠올려 봐도 전혀 문제가 없죠.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감소함수인 경우에도요, 선생님이 감소함수인 거는 1보다 작죠. 물론 0보다 크지만, 0보다 크고 1보다 작지만, 그 세 가지의 가장 대표적인 샘플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동시에 한번 그려놔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그냥 관찰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죠? 0,1은 그대로 동시에 지나가지만 이 오른쪽은 어때요? 그죠? 밑이 큰 게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중에 2분의 1이 제일 크죠. 그죠? 2분의 1, 즉 밑이 큰 게 제일 더 위에 있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밑에 있습니다. 어때요? 똑같죠? 좀 작게 볼까요? 얘랑 지금 패턴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지수함수는 그죠? 밑의 크기가 클수록, 그게 증가함수이던 감소함수이던 밑의 크기가 클수록, 여기 보이죠? 요거 이게 뭐야? 뭐지 이게? 그 0,1, 그죠? 여기 y축이죠.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은 밑의 크기가 큰 게 그래프가 상대적으로 더 위에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왼쪽은 밑의 크기가 큰 게 상대적으로 밑에 존재한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요 오른쪽만 봐도 되지 않을까? 그죠? 여기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세요. 그럼 당연히 이쪽은 당연히 아는 거니까, 그죠? 자, 그다음 이번에는 로그 함수를 볼게요. 로그 함수도 밑의 크기가 1보다 클 때, 즉 증가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감소 함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아실 건데요. 증가 함수 중에서도 2, 3, 4 세 가지의 예시를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한 그 그래프에다가 겹쳐서 그려놔 봤더니 어떻게 생겼어요? 그쵸? 여기 1,0을 동시에 지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밑의 크기가 크니까 그래프가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쵸? 밑으로 깔아앉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 1,0 이쪽의 왼쪽에서는 오히려 위로 올라가는 느낌.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밑의 크기가 클수록 로그 함수는 밑으로 깔아앉고 있다. 상대적으로 밑에 존재한다. 아래 존재한다.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왼쪽은 위에 존재한다. 여기만 잘 알아도 괜찮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이것도 봐봐.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은 누가 더 커요? 그죠? 물론 다 1보다 작습니다. 셋 다 감소함수인데 누가 제일 커요? 그죠? 2분의 1이 더 크죠? 그럴수록 어떻게 생겼어요? 그죠? 더 밑으로 깔아앉고 있지. 그러니까 똑같아요. 물론 여기 1,0을 기준으로는 이쪽으로 위로 솟아오르지만 얘만 중점적으로 좀 보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로그 함수는 특징이 뭐예요? 그쵸? 증가함수이던 감소함수이던 밑의 크기가 크면 어떻게 된다고? 밑의 크기가 크면 그쵸? 1,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은 그쵸? 아래로 내려가고 있구나. 요것만 기억해도 괜찮다. 자, 복습할게요. 어떻게 됐다고? 지수함수는 밑의 크기가 큰 것이 위로 올라가고요. 맞나요? 그게 증가함수이든 감소함수이든 맞나요? 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쪽 오른쪽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로그 함수에서는 증가함수이든 감소함수이든 밑의 크기가 큰 것이 뭐다? 그렇죠?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물론 1,0 오른쪽에서만 관찰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 내용들을 언제나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관련된 문제 풀면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21번입니다. 문제 잘 읽어보셨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ABC의 대소관계 누가 제일 크고 누가 그 다음이고 누가 제일 작냐 그거 찾아봐라 이런 말인데, 일단은 셋 다 감소함수예요. 여기 지수함수도 감소함수고 로그함수 두 개도 감소함수니까 일단은 밑
C, 밑 B, 밑 A, 즉 밑에 해당하는 A, B, C는 전부 다 1보단 작아요. 셋 다 1보다 작은 건 맞아. 그 와중에 누가 더 제일 크고 누가 그 다음이고 누가 제일 작냐. 아무튼 그거 찾아라 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눈에 띄는 게 얘는 혼자 지수함수니까 잠깐만 버려두고 일단 눈에 띄는 게 요 로그 함수인 거죠. 자, 로그 함수 두 개만 비교해 볼까? 어때요? 1,0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 오른쪽에서 누가 더 밑에 있어요? 누가 더 아래 있어요? 누가 더 깔아앉아 있죠? 그렇죠? 여기 로그 AX가 더 밑에 있다는 얘기는 감소함수, 지수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 그런 거 싹 다 무시하고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밑 A, B 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A가 더 크다는 얘기지. 아까 얘기했었죠. A가 크다는 얘기는 바로 밑에 있다. 맞나요?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비교했을 때는 A가 더 큰 거는 무조건 맞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C가 문제인데 C를 갖다가 비교할 텐데요. 지금 C 혼자 뭐야? 지수함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 B가 두 개가 로그함수니까 요 C도 혼자 지수함수니까 좀 외롭죠. 그러니까 얘를 로그함수로 바꿔주자. 밑을 C로 하는 로그함수로 바꿔주자는 얘기야. 그래야 밑을 C로 갖는 것, 아까 그 밑을 A, B, 그러니까 밑을 C로 갖는 로그함수로 바꿔줘야 뭔가 좀 동등한 입장에서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밑을 C로 하는, 즉 C의 X제곱에서 밑을 C로 하는 로그함수로 바꿔주는 방법은 뭐만 하면 돼요? 그렇죠? 역함수 취하면 되는 거지. 그치?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역함수 취하면 됩니다. 이거 알으셔야 돼요. y는 c의 x, 즉 밑을 c로 하는 역함수는 y는 로그 c의 x. 뭐예요? 밑을 c로 하는 로그 함수가 됩니다. 우리가 역함수는 그 그림상에서, 즉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요거가 밑을 c로 하는 지수함수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어떻게 될까? 자, 대칭 이동할 때에도 우리가 비교적 정확하게 좀 그림을 그리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y는 로그 c의 x의 그래프가 지나는 점을 한번 찾아보자. 기존에 있었던 c의 x제곱의 요 지수함수가 0,1을 지나니까 역함수는 어디를 지나요? 그렇죠? 1,0을 지나야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y는 x하고 교점을 당연히 또 지나야겠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 보이니까 요거. 얘가 지금 뭐야? 그렇죠? c의 x제곱 지수함수가 지난 점이니까 이 녀석이 로그 함수는 이 녀석을 그대로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한 이쯤 되죠. 요점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지난다는 얘기야. 이 정도도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y는 로그 c의 x의 그래프는 이 세 개의 점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잘 보세요. 아까 요 기존에 있었던 로그 함수가 어떻게, 잘 봐봐. 이렇게 지날 때 로그 AX였지. 그리고 이렇게 지날 때 뭐야? 로그 BX였죠. 그럼 봐봐요. 지금 1,0은 당연히 지나고 요거 두 개를 지나려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스케치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지나야겠지. 그리고 이렇게 돼야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봐봐. 이렇게 흐름을 잘 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야겠지. 맞나요?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로그 C의 X가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됐어요? A, B 그 위에 로그 C가 이렇게 된 거죠. 다시 한번 로그 AX, 로그 BX 그 위에 뭐가 그려져요? 로그 CX니까 A, B, C의 대소 비교는 당연히 C가 제일 가벼워야 돼. 제일 작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A가 제일 크고 B가 제일 그 다음 C가 제일 작다. A가 제일 크고 B가 제일 크고 B가 2등 그 다음에 C가 꼴등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바로 뭐다? 그죠? 밑의 크기에 따라서 로그 함수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22번입니다. 문제에 대한 어떤 그 그림을 오른쪽에다가 미리 좀 이렇게 스케치를 일부만 좀 해놨습니다. 같이 볼게요. 자, A는 이렇게 범위가 있어요. 그러면은 1번 작잖아. 그러니까 요거 로그 AX는 감소함수입니다. 선생님이 미리 좀 하나 이렇게 그려놨어요. 1,0을 지나면서 이렇게 감소함수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 하나 그려놨죠. 자, 그러면은 이게 Y는 어디 갔어? Y는 X랑 만나는 게 P, P예요. 그러면은 P, P가 요쯤 존재하겠죠. 여기가 이제 P, P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것과 다시 한번 이번엔 뭘 그릴 거냐면은 Y는 EAX예요. 밑이 어떻게 돼요? 2배로 커졌지. A에다가 2를 곱하면 무조건 2배로 커지는 거잖아. 2를 곱하는 거니까, 양 1보다 큰 거를 곱하는 거니까 커져요. 그러면은 우리는 뭘 그릴 수 있는가? 상대적인 위치 파악이 돼야 되는 거야. 여기가 지금 로그 AX 선생님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러면은 밑이 2배로 어쨌든 커진 거잖아.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그렇죠. 1,0을 지는 건 당연하지만
이렇게 그려져야겠지. 이렇게 그려야겠지. 이렇게 밑으로 1,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오히려 밑으로 떨어지게끔 이렇게 가라앉게끔 아래에 존재하게끔 그려야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이번엔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바로 보다 로그 2a의 x가 되는 거야. 그림이 이상해. 이 글씨가 이상해. 2a의 x가 되는 거야. 밑이 커졌잖아. 그러니까 1,0을 기준으로 해서는 그래프가 더 아래 존재하도록.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1,0 왼쪽은요 오히려 그래프가 위로 존재하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 녀석이 y는 x랑 만나는 것의 교점이 q, q예요. 그러면은 확대해 볼게요. 여기 보여요. 요게 바로 보다 q, q가 되겠지. 맞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이제 뭐 어쨌든 해석은 됐고요. 기억. p가 2분의 1이면 a는 4분의 1이야. p가 뭐예요? 아까 p, p 요게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2분의 1, 2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2분의 1, 2분의 1은 결국에는 y는 x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그냥 뭐예요? 그렇죠? 요거 로그 a의 x가 지나는 점이 바로 p, p 즉 2분의 1, 2분의 1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2분의 1을 여기 로그 a의 x에다가 집어넣으면 즉 로그 a의 2분의 1 집어넣으면 그 값도 2분의 1입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a를 찾으면 되는데 a는 얼마예요? 그렇죠? a를 찾기 위해서 a의 2분의 1제곱이 2분의 1이라는 거니까요. 양변에다가 제곱을 해주면은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기억은 참이다 이렇게 바라봐주면 되겠죠. 자, 니은을 볼게요. 니은 p와 q의 대소관계예요. 그러면은 pq 아이고야 딱 봐도 q가 더 크죠? 당연한 겁니다. 왜? 그래프를 그리면 그냥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q가 더 큰 건 맞아요.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되겠고요. 디귿은 조금 갸우뚱하죠. 그러니까 니은은 여기 참 쓰면 되겠지. 자, 근데 이거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했어. 너네 저리로 집에 들어가 있어라. 짜자잔 이렇게 해서 잠깐만 안녕.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조금 더 이거 어떻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결국에는 뭐를 보게 되는 거예요. 뭔가 복잡하지만 P와 Q와의 관계가 이 식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P와 Q가 들어간 식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자. 그러면은 P와 Q는 P, Q, 즉 P, P는 어디 위의 점이야? 그쵸? 로그 A의 X라는 로그 함수 위의 점이고요. 그 다음에 Q, Q는 누구예요? 그쵸? 로그 2A의 X라고 하는 로그 함수 위 점입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은 등호가 성립을 하겠죠. 그러면 아까 했던 것과 비슷한데 a에다가 p를 집어넣으면 p가 나오는 거죠. 맞네? 그 다음에 반대로 로그 2a에다가 q를 집어넣으면 q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맞나? 자, 그럼 이거 정리를 좀 해줄게요. 그러면은 a의 p제곱은 p가 되는 거고 친구들 요런 거에서 이런 거 바로 버벅거리면 안 돼요. 그죠? 밑에 요거 p의 제곱은 진수값이 나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2a의 q제곱은 q다라고 하는 거지.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을 조금 다시 써주면은 우리가 지수법칙에 의해서 q가 각각 따로따로 들어가도 되죠. 그러니까 2의 q제곱 곱하기 a의 q제곱은 q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문제에서 얘를 보니까 a의 p 플러스 q 그러면은 뭐예요? 이거와 이거를 곱해주면 여기 보이세요? a의 p제곱과 a의 q제곱이 보이죠. 얘가 만나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한번 곱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2의 q제곱 살아있고요. 곱하기 어디 갔어요? a의 p제곱과 a의 q제곱이 만나니까 a의 p 플러스 q제곱이 바로 우변 p 곱하기 q가 되죠. 그러면은 a의 p 플러스 q는 요거 2의 q제곱만 넘어와서 나눠주면은 2의 q제곱 이렇게 되어서 디귿도 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디귿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p, p, q, q가 어디 위의 점이야? 그쵸? 이거 위의 점이잖아. 그쵸? 그거를 그대로 식을 적절히 변형해 나가면서 이 꼴을 만들어 나갔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22번은 크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었고 다만 뭐만 중요한 거였어요? 그쵸? 밑이 커지면은 그쵸? 1,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프가 아래 1,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프가 위에 존재한다. 즉 그래프의 상대적인 위치만 잘 파악이 되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23번입니다. 문제에 대한 그 그림 오른쪽에 밑에다가 좀 미리 좀 이렇게 대충이라도 좀 그려놨습니다. 15,4 여기 찍었고요. 15,1 여기 찍었고요. 그 다음에 64,1 여기 찍었어요. 그렇게 세 점을 지난 삼각형이 있는데요. 로그 함수 kx 밑을 모르네. 그런 그래프가 이 삼각형과 만난대요. 만난다는 얘기는
교점이 한 개 이상 존재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거는 자연수는 몇 개냐? 자연수니까 1보다 1 이상이니까 일단은 뭐예요? 밑으로서는 K는 일단 밑이잖아. 밑은 기본적으로 1은 아니야. 그러니까 자연수가 되려면은 2, 3, 4, 5, 6, 즉 어쨌든 1보다 크죠. 그러니까 뭐예요? 증가함수인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스케치를 해야겠다라는 거야. 아무튼 만나도록 하는 K는 몇 개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또 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 미리 좀 하나 그려볼까? 이렇게 있을 때 증가함수도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1,0을 지나는 거는 기본적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밑으로 그러니까 그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프의 상대적인 위치 파악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1,0을 지나는 거는 당연한데, 그죠? 그래프가 이 삼각형과 만나려면 일단은 가장 작은 상황이 뭐야? 그러니까 K가 일단은 뭐 자연수를 떠나서 가장 K가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 그죠? K가 충분히 작으면 뭐 이런 그래프도 있겠지만 우리가 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이렇게 되는 상황, 즉 K가 그나마 제일 작을 때 처음으로 만나는 것은 요 15,4를 통과할 때가 그렇게 되겠지. 15,4를 통과할 때 처음으로 만나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K가 커질수록, 즉 밑이 커질수록 계속 한 뭐 두 점에서 만나다가 쭉 가다가 어디를 지날 때, 그렇죠. 저기 보시면 64,1 이렇게 대충 그리는 거. 이렇게 가다가 망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될 때, 그죠? 여기 64,1을 지날 때에 마지막으로 한 점에서 만나고 밑이 그거보다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안 만나는 상황도 오겠지. 대충 그렸지만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K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자연수를 골라내는 것은 나중 일이고요. 일단은 로그 K의 X가 요 15,4를 지날 때의 K가 얼마니? 얘가 15,4를 지난대요. 그러면은 로그 K의 15를 집어넣을 때 4가 되는 거니까 K의 4제곱이 얼마야? 15가 되는 거니까 K는 15의 4분의 1제곱 맞나요? 그러니까 K에는 일단은 15의 4분의 1제곱이라는 값, 물론 자연수는 아닙니다. 이거보다는 크거나 같은 그러한 K부터 시작해서, 그죠? 나중에 자연수를 골라내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예요? K가 쭉 점점점 커지다가, 즉 그래프가 위로 이렇게 아래로 쭉 가라앉다가 마지막으로 64,1을 지날 때, 그러면은 64,1을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은 로그 K의 64가 1이 되는 순간은 뭐야? 밑과 진수가 같아야지 1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64야. 그러니까 K의 가장 최대값은 아주 럭키하게도 그냥 자연수 64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수만 골라내야죠. 개수니까 몇 개냐라고 물어봤죠. 그럼 우리는 K가 일단 64니까 오히려 큰 거부터 생각하면 64, 63, 62 쭉 작아지다가 얘가 뭘까? 얘가 좀 정체가 애매해요. 이 정체를 좀 찾아내는 게 이 문제에서의 유일한 고민거리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 물론 우리가 뭐 이런 파악은 잘 되어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15의 4분의 1제곱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값일까를 우리가 한 편의상 선생님이 그냥 뭐 X 정도로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수의 4분의 1제곱은 사실상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워. 우리가 이걸 어차피 정확하게 어떤 값을 찾는 게 아니라 범위를 좀 찾으면서 자연수만 골라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4분의 1제곱이 조금 배기 싫죠.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4제곱을 해보자. 그러면은 15는 X의 4분의 1제곱 정도, 4제곱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차피 뭐예요? 그쵸? 우리는 자연수 정도로만 경계값으로서 이렇게 파악만 하면 되니까 얘들아 여기다가 1 집어넣어봐. 그러면은 당연히 15 1은 4제곱 해봤자 15 택도 없죠. 그러면은 약 한 2 정도 집어넣어보세요. 그러면은 16이니까 여기 x에 2를 집어넣으면 오히려 얘가 더 큰 거잖아. 그러니까 15의 4분의 1제곱은 2랑 비교했을 때에는 얘가 조금 더 2가 조금 더 큰 거지. 2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왜냐면 양변에다가 4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15는 16보다 조금 작은지 이렇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5의 4분의 1제곱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2보다는 좀 작은 거예요. 1보다는 당연히 크고. 그러니까 1점 땡땡땡 정도가 되겠지. 그러면은 이건 이제 지워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2보단 작으니까 1점 얼마 정도 될 테니 그 사이에 들어오는 K 자연수는 2부터 카운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2, 3, 4 해가지고 64까지가 전부 다 해당하는 K가 되겠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개수를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3개가 되는 것은 뭐 금방 카운트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63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K를 잘 골라내는 것, 마지막에 요거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의 값을 가질까를 자연수 정도의 경계를 해가지고 그죠? 그 정도만 해서 잘 파악만 해주는 게 마지막 고민거리였지만 당연하게도 뭐예요? 우리는 그렇죠? 이렇게 쭉 그렸을 때 K가 커짐에 따라서 그래프가 상대적으로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정도의 그 개념은 알고 있었어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일단은 24번에서 기억에서 마지막 서술어가 좀 누락이 돼 있었죠. 땡땡땡땡 y는 x대칭이다. 요게 좀 빠져 있었는데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은 1보다 크다 그랬어요. 지금 a는 뭐예요? 쓱 보니까 여기 밑의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밑을 a로 갖는 지수 로그 함수는 뭐예요? 증가함수이구나. 아무튼 그런 생각 해볼 수 있는데 자, 기억. 일단은 항상 옳은 것은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친구들? 항상 옳다, 항상 옳다.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거든. 바로 발레가 없다. 발레 없이 언제나 그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기억. 이것과 이것은 이거이다.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y는 x 대칭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림상으로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어떤 의미로서는 그죠? 역함수 관계이다. 즉 y하고 x랑 바꿔서 정리하면은 서로 그런 관계이다라는 거잖아. 즉 역함수 관계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역함수를 식으로 잡았을 때 얘가 나오냐?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럼 해볼까요? y는 x랑 일단 바꾸세요. 그러면은 기억입니다. x는 a의 y-1제곱이니까 y-1은 어떻게 돼요? 그쵸? 로그 a의 x가 됩니다. 그러면은 y는으로 정리하면 로그 ax 더하기 1이 되죠. 자, 보시면은 y는 로그 ax 더하기 1, 뭐 1과 로그 ax가 바뀌었지만 상관없죠. 그러니까 맞네. 그러니까 y는 그 y랑 x랑 역할을 바꿨다. 즉 역함수를 구했더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하학적으로는 y는 x 대칭이다. 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일단 참인 게 맞아요. 자, 니은 볼게요. 이것과 이것의 그래프는 만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이 마이너스랑 이 역서가 좀 거슬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래프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그렇죠? 교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점이 있다. 그럼 교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다라는 등식을 세웠을 때에 그렇죠? x 값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교점은 뭐예요? x 값이 둘 다 존재한다. 그러니까 교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이렇게 하자. 방정식 이거를 세웠을 때, 방정식을 세웠을 때, 등호를 했을 때, 그죠? 이렇게 쓰면 되려나? 그죠?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을 같다라고 두었을 때, 즉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에 그러한 x가 실수로서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방정식을 세워볼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y는 니은입니다. 마이너스 a의 x제곱과 그 다음에 로그 a분의 1 x 이렇게 방정식을 세웠을 때에 그래프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죠? x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즉 x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고쳐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a의 x제곱은 요 a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앞으로 떨구어지니까 마이너스가 살아오고요. 그 다음에 로그 ax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사라지니까 이건 그냥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a x제곱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로그 a x제곱의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요 마이너스랑 역수가 좀 거슬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센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하니까 같다라고 두었을 때 마이너스를 떼버리고 생각해도 되겠다. 그 말은 뭐예요? 요 마이너스라든가 a분의 1처럼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끔 하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해서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도 괜찮다는 얘기지. 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등식이랑 같은 말이 될 테니 맞죠?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되긴 되지만 아무튼 그렇다. 자, 그러면 교점이 있다? 교점이 있을까요? 그러면 ax제곱은 뭐예요? ax제곱은 뭐야? ax제곱은 뭐예요? 그쵸? 이렇게 돼가지고 증가함수가 아니 증가함수죠. 그죠? 증가함수야. 이렇게 해서 증가함수고 그 다음에 로그 ax제곱은 뭐예요? 로그 ax제곱은 무슨 말이야? 그죠? 또 역시 증가함수죠. 그런데 이거 두 개가 서로 만난다? 맞나요?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선생님이 그러니까 결론은 안 돼요. 안 만날 때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지금 사실은 안 만나게 그렸잖아, 사실. 그런데 여기서 완전 TMI 하나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TMI. 선생님 인스타에도 아까 올려놨지만 일단은
일단은 답부터 좀 풀어보자. 일단은 선생님 TMI는 조금 이따가 하고, 일단은 만난다라는 것에 우리는 아까 항상 옳은 것의 해석을 발레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뭔가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문제 풀 때는 언제나 약간 의심을 하면서 풀잖아. 맞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발리를 찾으려고 노력해 봤는데, 일단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지수함수는 뭐예요? 밑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점점점점점 어떻게 돼요? 밑이 크면 클수록 점점점 쭉 위로 하늘 높이 위로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밑이 엄청 커. 여기에 이제 y는 x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밑이 엄청 커요. 막 밑이 막 1억 5천이야. 그러면은 말도 안 되게 솟아오르겠지. 그럼 당연히 y는 x랑 안 만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 밑이 엄청 큰 녀석의 역함수, 즉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 그래프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확 이렇게 되겠지. 절대 만나지 않는 상황이 충분히 a를 크게 함으로써 즉 밑 a를 충분히 크게 함으로써 y는 x랑 당연히 안 만나게끔 차이를 확 벌려버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랑 뭐예요? 그렇죠? 당연히 안 만나게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난다라는 것에 발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은 뭐야? 땡이란 얘기지. 안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만날 때도 있나요? 만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TMI를 하나 드려야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y는 x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y는 그러니까 증가함수만 생각해 볼게요. 그럼 a가 밑이잖아요. 얘들아, 밑이 사실은 1보다 큰 거가 일단 증가함수인데 1보다 큰 것 중에서도요. 1.44 이게 약입니다. 약. 이게 약간 우리가 이제 무리수 2에 대해서 이제 현재까지는 배우지 않고 선택 미적을 가야 이제 무리수 2에 대해서 배우는데 1.44는 2의 2분의 1제곱이거든요. 2의 2분의 1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뭐 감도 안 오죠. 그러니까 무시하시고요. 약 1.44 정도 되면은 잘 보세요. 지수함수가 y는 x랑 딱 이렇게 접해요. 그 말은 y는 x랑 대칭 이동한 게 뭐예요? 로그 함수잖아. 그러니까 이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랑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언제냐면은 밑 a가 1.44일 때예요. 그 말은 뭐냐면 1.44보다 밑이 크잖아. 그러면은 더 이렇게 커지니까 이렇게 될 테니 이렇게 서로 지수 로그 함수가 서로 안 만난다는 얘기죠. 만나지 않는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야? 거꾸로 얘기하면은 1.44보다 밑이 작잖아. 그러니까 1보다 크지만 1.44보다 작잖아. 예를 들면 1.1, 1.2 이런 거.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로그 함수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즉 y는 x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1.44보다 좀 작으면 1보단 크고요. 그렇게 되면은 로그 함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가 만나는 상황도 물론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지. 요거 y는 a의 x제곱이랑 로그 ax 밑이 같은 서로 역함수 관계인 두 개의 그래프가 같다라고 두었을 때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물론 또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있고요. 즉 만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 경계가 언제라고? 밑 a가 언제라고요? 얼마 정도 된다고요? 약 1.44 정도 될 때가 딱 접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리고 1.44보다 작을 때, 물론 1보다 크고요. 그럴 때는 두 점에서 만나고요. 그거보다 커지면 1.44보다 커지면은 뭐예요? 그렇죠? 안 만나는 거야. y는 x랑 안 만나니까 역함수하고도 안 만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1.44 이하가 될 때에는 만나요. 하지만 1.44보다 크게 되면은 안 만나는 거야. 맞죠? 물론 우리가 지금은 굉장한 TMI였지만 우리가 뭐 1.44의 존재, 그런 존재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밑 A를 엄청나게 커버리게 하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테니까 y는 x랑 당연히 안 만나는 경우는 상상컨대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 말은 뭐예요? 이 역함수의 그래프인 로그 함수하고 당연히 만나지 않게끔 충분히 a를 크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난다의 발레를 우리가 상상컨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엄청나게 큰 값이라면. 맞죠? 그러니까 니은은 일단은 거짓이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디귿입니다. y는 k 곱하기 ax제곱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이거의 그래프가 만나도록 하는, 만난다라는 얘기는 교점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하는 k가 존재하는, k는 뭐예요? 이 지수함수의 실수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지난 영상에서 했겠네요. 지난 영상이 되겠구나. 뭐예요? 그쵸? 지수함수의 실수배는 뭘 의미하죠? 바로 평행이동. 평행이동 기억나시나요? 예를 들어보자. 괜히 좀 복습. 만약에 지수함수 가장 간단한 거 하나만 해보자. 그죠? 2의 x제곱에 3을 곱하면 2를 곱하자. 2를 곱하면 지수함수의 실수배는
2에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x축으로 뭐예요?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여기 뭐예요?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좌우로 평행 이동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왼쪽으로 한 칸 간 거지만 때에 따라서는 뭐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무튼간에 평행 이동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그렇다, 그렇죠? 다시 한번 지수함수의 실수배는 x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러한 그래프와 얘가 만나도록 한대요. 그러면은 상상을 잘 봐봐. 일단은 요 k를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y는 a x제곱과 y는 로그 a 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일단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일단은 a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일단은 증가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그러면은 물론 아까 니은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1보다 큰 것도 1.44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또 한 점에서 이렇게 접하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1.44보다 크면 이렇게 y는 x랑 안 만나게끔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보다 큰 것 중에 1.44까지는 너무 소소하잖아. 대부분은 1.44보다 엄청 클 거 아니야. 밑이 2, 3, 4, 5, 6, 7, 8, 9, 10 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샘플로 얘기할 때에는 그죠? 샘플로 얘기할 때에는 그냥 뭐다? 그죠? 이렇게 넉넉하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 a가 1보다 클 때, 그죠? 이 정도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죠? 아무튼 그래요. 얘가 이제 뭐다? k가 곱해지지 않은 거야. 지금 다시 한번 k가 곱해지지 않은 그냥 y는 a x제곱의 그래프이고요. 그 다음에 y는 a x제곱의 그래프는 뭐예요?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겠죠. 역함수니까 y는 로그 a x제곱의 그래프야. 그러면은 잘 봐봐. k는 뭐예요? k는 여기 y는 a x제곱에다가 k를 곱했다는 얘기는 무슨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뭐한 얘기예요? 그죠? 뭐라고? 그죠? x축 평행이동이란 얘기지. x축 평행이동. 맞나요? 그러니까 x축 평행이동이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예요? 평행이동을 오른쪽으로 충분히 가보세요. 충분히.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나는 경우가 언젠간 오지 않을까, 친구들? 다시 한번. 원래는 이거였거든. 내 k를 곱하다 보면은 적당히 k가 존재해요. k가 존재하다 보면은 만나네. 이런 식으로 만나는 상황이 반드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k가 존재한다. 맞죠? 맞다. 근데 여기서 양의 실수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음수라면은 어떤 짓을 해버리는 거야, 친구들? 선생님, 이것까지 얘기해. 얘들아, 음수가 돼버린 예를 들어서 아까 만약에 내가 뭐 이 3을 곱해서 3은 뭐예요? 평행이동이잖아. 맞아요? 그런데 음수를 곱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까지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양수만 곱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적당히 평행이동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은 전체적으로 아래로 이렇게 대칭이동 시켜버리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엉뚱한 대로 막 이런 식으로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말자란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서 양의 실수라고 하는 것은 대칭이동까지는 하지 마. 그냥 왼쪽 오른쪽으로 적당히 그냥 평행이동만 해. x축으로 평행이동만 해. 그런 의미가 양수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보다 대칭이동까지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뭐예요? 그냥 왼쪽 오른쪽으로만 그냥 적당히 평행이동만 할게요. 걔가 양의 실수예요. 그죠? 아무튼 그렇다. 그러다 보면은 k가 적당히 존재해서 언젠가는 만난 경우가 존재한다라고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존재한다니까 우리가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k의 존재성만 판단하는 거니까 그죠? 존재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디귿은 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일단은 이것은 주기 함수에 관한 이야기죠. 그죠? 2를 주기로 해가지고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fx가 어때요, 친구들?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3. 이게 딱 거리가 2죠.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3은 딱 2를 만족하잖아요. 그 거리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 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한 주기에서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좀 미리 그려봤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의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런 식으로 딱딱 생겼어요. 굳이 설명하자면은 절대값 x의 그래프 여러분들 그릴 줄 아시죠? 절대값 x가 어떻게 생겼어요? 딱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쭉쭉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1을 지나고 여기 1일 때 1을 지나고 맞나요? 그게 바로 선생님 좀 그렸다가 다시 지우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여기죠?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아이고 어디 갔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1이고요. 여기가 1,1이니까 지금 기존에 있었던 절대값 x의 그래프가 이거예요. 그죠? 절대값 x의 그래프가 이건데 그 절대값 x의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죠?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 플러스 1은 뭐야? x축으로 오른쪽으로 2분의 1만큼 그리고 위로 한 칸, 위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2분의 1만큼 이렇게 간 거고 위로 한 칸이니까 위로 이렇게 쓱 들어 올린 거야. 그러니까 이 모습이 바로 한 주기에서의 기본적인 그래프란 얘기야. 보이시죠? 그죠? 이거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우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생님이 방금 그랬던 얘가 이제 기존에 갖고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여기가 길이가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에서의 한 주기에서의 그래프고요. 얘가 이제 2를 주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좌우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푸는 시작은 바로 이거를 이해하고 이 그래프를 그려서 얘를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한 주기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 다음에 계속 반복시켜주는 이 정도 스케치는 해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게 맞겠죠. 맞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다. 자, 근데 자연수 n에 대해서 땡땡땡의 그래프와 이게 뭐죠? 지금 y는 2분의 n분의 x라고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별건 아니고 2에 지금 n이 미지수예요, 친구들. 그죠? 그럼 y는 2에 n분의 1의 x제곱이라고 보시면은 그냥 이거 자체가 지금 밑이 되는 겁니다. 지수함수 얘가 밑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n에 따라서 n이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n이 커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쵸? 요 밑은 작아지게 마련이지. 2의 1제곱, 2의 2분의 1제곱, 2의 3분의 1제곱, 2의 4분의 1제곱 어때요? n이 1, 2, 3, 4, 5, 6, 7, 8, 9 점점점 커짐에 따라서 얘는 지금 밑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작아지고 있는 거야. 맞나? 근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정보가 뭐예요, 친구들? 지수함수에서 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밑이 점점점 작아지면 어떻게 된 거야? 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밑이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얘가 점점점 아래로 내려온다 그랬지. 이런 식으로. 점점 아래로 내려온다 그랬지. 밑이 커지면은 이런 식으로 점점점 위로 올라가고요.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n의 값이 1, 2, 3, 4, 5, 6, 7, 8, 90 등등등 점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y축이죠. 그죠?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점점점 아래로 내려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럴 때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즉 이거죠. y는 2의 n분의 1의 전체 x제곱이죠. 이거의 그래프와 방금 그렸던 fx의 그래프, 방금 이런 식으로 주기성이 나타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 만나는 점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n은 뭐를 담당해요? 그쵸? 요 밑의 크기, 요거 n 때문에 밑의 크기가 달라지잖아. 그러면은 n은 뭐예요? 1, 2, 3, 4, 5, 6, 7, 8, 9 변할 때마다 얘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 보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는 뭐야? 만약에 n이 친구들 1이라면 어떻게 할까? n이 1이라면은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가 그러니까 시작을 1로 본 겁니다. n이 1이라면 2의 x제곱의 그래프니까 어떻게 생겨먹었어요, 친구들? 2의 x제곱의 그래프는 0,1을 지나고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미리 좀 표기를 해놨죠. 0,1을 지나면서 어디를 지나요? 1,2를 지나니까 2가 지금 여기거든. 그럼 1,2니까 2쯤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n이 1일 때에는 1,2 여기니까 이런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 맞나요? 그러니까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기는 거 보이죠, 여기. 그죠? 그러니까 1은 안 돼.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 쭉 될 때마다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됐었던 그래프가 이제 오른쪽만 보면 되겠죠. 이쪽에서 안 만나니까 이쪽에서 어차피 뭐가 되는 거야? 어차피 그래프는 여기 1부터 2 요 사이에서만 존재하니까 어차피 요 y축의 왼쪽은 어차피 1을 찍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왼쪽에서는 교점이 절대 안 생기니까 우리는 교점의 존재를 요 오른쪽에서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되시죠? 그죠? 그러면은 아까 n이 1일 때가 딱 교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 있었죠. 하나.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교점이 여기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건 안 되고 교점이 5개가 되려면은 맞아요. n이 점점점 커지면서 n이 커진다는 얘기는 뭘 의미해요? 그죠? 요 밑 자체가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죠? 그죠? 그럼 밑이 작아졌던 얘기는 그래프가 점점점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점점점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은 교점이 1개,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조금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맞죠? 그게 5개만 되도록 하는 n은 뭐냐? 다 더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5개를 스케치를 한번 해보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한번 스케치를 해보자. 선생님이 그런데 지금 그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굳이 곡선을 그리면은 괜히 막 좀 불편해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편이랑 직선으로 그릴게요. 어차피 그냥
부드러운 곡선이니까 그냥 직선으로 좀 그려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5개라는 얘기는 일단은 어디를 스케치해야 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좀 최대한 완만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완만하게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이 정도에 딱 걸리면 되지 않을까, 친구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대충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의 교점만 생기도록 하면 되지. 그러면은 교점이 지금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은 잘 따라가 보세요. 교점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은 이렇게 생기면 될 것 같아요. 어디 갔어? 이거 지우고 어디 갔어? 이거 지우고 이제 어디게 되냐면은 지금 교점이 만약에 4개일 때가 정확하게 어디겠니? 4개일 때가 4개가 아니라 아무튼 5개. 그러니까 5개가 되기 그 경계가 어디냐면은 잘 보세요. 경계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됐다. 그러면은 보세요. 하나, 둘, 그다음에 셋, 넷, 여기 5, 요 점을 지날 때, 친구들, 요 점을 지날 때가 어떻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야, 이거 너무 양아치잖아. 다시 한번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될 때, 맞나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하나, 둘, 셋, 여기가 4개죠, 4개. 미안. 여기 하나, 둘, 셋, 4개를 갖는 그때의 밑보다 조금 더 작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 생기고, 맞나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프가 점점점 낮아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오다가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번에는 그래프를 좀 바꿔서 이렇게 쭉 가네. 이렇게 가가지고 딱 요 꼭지점 여기를 지날 때, 여기를 지날 때가 어떻게 되죠? 친구들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되잖아.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밑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 선생님 지금 직선을 그렸지만 이거 지금 완만한 곡선입니다. 요거 오해하지 마세요. 완만한 곡선이에요. 아무튼 그렇다. 그럼 우리는 요 2분의 7 선생님이 지금 여기로 좀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기에 따라서. 그러면 2분의 7,2를 지날 때가 교점이 하나, 둘, 셋, 4개잖아.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져야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 점을 지날 때가 뭐야?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되잖아. 그러니까 쭉 가다가 이 점보다는 이렇게 뚫고 올라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 사이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는 그 사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그 사이에 기가 막히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통과해야지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교점만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 한 거지. 바로 뭐냐면은 y는 아까 어디 갔어요? 2분의 n분의 1의 x제곱이었어요. 그러니까 2의 n분의 x제곱이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어디 갔니? 2분의 7, 여기가 2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7,2를 지날 때, 즉 2분의 7,2를 지날 때의 그때의 n이 뭐지? 친구들? 한번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2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x자리에다가 2분의 7을 대입하면 얼마? 그러니까 2분의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쓰자 그냥. 이렇게 쓰자.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n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은 2분의 n분의 1의 2분의 7제곱이잖아. 그럴 때 n은 얼마예요? 지금 n은 얼마예요? 그렇죠? 여기가 좌변이 2분의 1제곱이니까 역수가 돼야 되니까 얼마예요? 그렇죠? 2분의 7이 되면 되죠. n이 2분의 7이 되어야 얘랑 그대로 약분되니까 1만 살아남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가 뭐예요? 그때보다는 오히려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때가 딱 4개의 시작이니까. 4개의 마지막이죠. 그죠? 4개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보다는 살짝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5, 6개 되는 순간보다는 조금 더 가팔라야겠지. 맞나요? 그러니까 2분의 11이거든요. 거기 아까 2분의 11,2를 지날 때. 맞나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2분의 11,2를 지날 때의 그러한 n의 값. 그거는 이제 같은 패턴이니까 n은 2분의 1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n의 값은요. 2분의 7보다는 커져. n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n이 커진다는 얘기는 요 밑이 작아진다는 얘기잖아. 맞나? n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니까 이 녀석은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커서 조금 더 완만하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1, 여기 2를 지날 때 맞나요? 요게 2분의 11,2죠. 얘를 지날 때보다는 조금 더 가파르게. 그러니까 2분의 11보다는 조금 더 그래프가 이렇게 n이 그거보다는 작아야겠지. 그래야 더 가파르니까. 맞나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얘가 이제 3.5가 되고 얘가 이제 5.5가 되니까 n은요 뭐밖에 없어요. 자연수니까 4하고 5 두 개밖에 없죠. 그리고 더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뭐 9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지루한 계산이었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만 역시 챙겨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프에서 빛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뭐다? 그렇죠? 지수함수에서는 점점점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선생님은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직선으로 그었지만 이게 완만한 지수함수의 그래프들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기존에 그렸던 fx의 주기성을 갖는 fx와의 교점의 카운트를 어느 경계 사이에서 가져가야 5개가 되는지, 그 경계가 바로 얘랑 얘를 지날 때 얘보다는 조금 더 완만하게 내려오고 얘보다는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야지만 그때가 교점이 5개가 된다. 이런 파악만 될 수 있었던 이런 파악만 하면은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좀 어렵죠. 근데 선생님이 좀 담백하게 한번 설명을 쭉 좀 해 나가 볼게요. 막 이랬는데 저래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다 잘라내고요. 그냥 깔끔하게 한번 설명만 그냥 바로 어떤 아이디어의 어떤 동기부여 없이 바로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스스로 좀 이해해 보시려고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제 읽어볼게요. 3보다 큰 자연수 n이에요. 그러니까 4, 5, 6, 7, 8, 9 이렇게 되는 건데 요 n은 어디에 역할을 하고 있냐면 여기 밑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튼 그래요. 에 대하여 fn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 이 친구들 여기 오타가 있었죠. 르를 빼야 됩니다. 르를 빼야 이해하는 게 맞아요. 르를 빼야 돼요. 자연수를 이렇게 조사가 더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튼 3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 a라고 하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럼 a는 일단 3 이상인 거야. 일단 됐고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를 우리가 좀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봐봐 이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 일단은 그럼 당연히 두 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통해서 기울기를 구해보려고 한번 해봤을 거야. 내가 그랬거든요. 그럼 당연히 x 증가량 a-2분의 y 증가량은 그냥 로그 n의 a가 되겠죠. 그러면 이 두 녀석의 기울기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는 식을 일단은 이끌어내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 같아. 그런데 아무리 봐도 좀 복잡해요. 야 이거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것을 활용한 풀이 과정도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볼 텐데 일단은 여기다가 좀 살려두도록 합시다. 이렇게 자 그래요. 아무튼 걔가 2분의 1이라는 기울기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 생각해 봐봐요. 지금 얘는 뭐예요? 얘는 동점이죠. 동점. 계속 바뀌는 점이에요. 왜냐면은 n의 값도 바뀌고요. a라는 값도 바뀔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2,0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해진 점 정점입니다. 그러면은 잘 생각해 봐봐. 얘랑의 기울기는 a와 n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n과 a에 따라서 이 점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이 둘 사이를 잇는 기울기는 계속 바뀐단 말이야.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요. 이 두 점을 잇는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기울기보다 작거나 같다. 즉 비교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기울기, 즉 이 두 점을 잇는 기울기와 그 다음에 2분의 1이라는 기울기를 갖는 그러한 어떤 선, 그죠? 기울기를 비교할 건데 그러면은 선생님의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한번 그래프를 좀 그리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은 요 n자리가 뭔지 모르니까 사실은 n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4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커지는 거니까요. 그죠? 그럼 일단은 뭐 여기가 로그 4의 x면은 로그 5, 로그 6, 로그 7, 로그 8 점점점 밑으로 가라앉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니까 일단은 로그 그래프는 약간만 보류해 두고요. 일단은 2,0을 일단 찍어볼게요. 일단 1,0 여기 찍고 2,0을 하나 찍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비교할 거냐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얘와 계속 변하는 두 점과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2분의 1을 그 기울기를 갖는 그 2분의 1과의 비교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의 생각은 어차피 2,0과 그 다음에 어떤 그 그래프에서 그 로그 함수의 그래프에서 이런 점들과의 이런 기울기를 따질 거니까 이왕이면은 2분의 1이라고 하는 어떤 그 기울기를 선생님 생각은 요 2,0 있죠. 2,0 그죠? 요 2,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분의 1짜리인 그러한 어떤 가이드 선을 그려놓고
그 선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2,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분의 1짜리를 미리 좀 그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약간 완만한 그래프잖아요. 완만한 그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 요 정도의 기울기가 이 정도가 2,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분의 1짜리인 그러한 어떤 그 기준이 되는 어떤 그 가이드 선을 미리 좀 그려 놓을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 자연수가 뭐가 됐냐면 여기가 2가 있으면 여기 3도 있고요. 여기 4도 있고요. 여기 5도 있고요. 여기 6도 있고 7도 있고 8도 있겠죠. 왜냐면은 요 A라고 하는 녀석의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될 텐데 A는 뭐냐면은 3 이상의 자연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뭐예요? A들의 후보들이야. 그죠? 그러니까 좀 미리 좀 써놨어요. 자, 그래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봐. 예를 들어서 OF5는 4란 얘기인데요.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는 뭐예요? 그죠? 여기에 밑이죠. 밑. 그러니까 A, 로그 5의 A라고 하는 점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로그 5의 X라고 하는 그래프를 하나 좀 그려두도록 하자. 그러면은 로그 5의 X, 그죠? Y는 로그 5의 X의 그래프를 그릴 텐데요. 지금 어느 정도 여기 좀 가이드 선이 있기 때문에 얘한테 좀 맞춰서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일단 로그 5의 X는 일단 1,0을 지나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죠?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5,1을 지나지. 그러니까 봐봐. 지금 여기 가이드를 좀 어떻게 정확하게 좀 그릴 거냐면은 얘들아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려면은 여기 따다다다당 해가지고 여기 3일 때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봐봐. x 증가량이 1이거든. 그러면 y 증가량이 2분의 1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보세요. 여기가 x 증가량이 2가 되면은 여기 y 증가량은 1이 돼야 되죠. 그래야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4일 때 빠바바방 해가지고 여기 4일 때의 이 점은요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같은 맥락이죠. 5일 때의 여기 5 해가지고 5일 때 얘는 2분의 1이 더 올라간 1.5, 2분의 3이 돼야 되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6일 때에는 x 증가량이 얼마란 얘기예요? x 증가량이 지금 얼마예요? 4니까 얘는 2만 올라가야 돼. 그래야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가 이제 어디가 돼야 돼요? 2가 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요 가이드에 좀 여기 좌표를 좀 구체적으로 좀 나타내 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런 좌표에다가 기울기가 5자 기울기란다. 빛의 크기가 5짜리인 그러한 로그 함수를 좀 찍어 볼게요. 어떻게 찍어 볼 거냐면은 5는 여기 밑이 5짜리는요. 5,1을 지나잖아요. 여기다 5x에다가 진수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5,1을 집어넣어 1이 되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 1이 여기 있으니까 5는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야. 지금 5,1은 여기잖아.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지울 텐데 5,1이 여기죠. 그러면은 이러한 그래프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로그 5의 x가 되는 거야. 로그 5의 x. 맞나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봐봐. a, 로그 5의 a는요. a가 지금 3 이상의 자연수니까 어떤 점들이냐면요. 이런 점들이란 얘기. 이런 점들. 맞나요? 이런 점들. 근데 지금 3,2분의 1 지나면 안 되지 얘들아. 이건 좀 야매야. 그죠? 그래프를 너무 막 그렸어. 그죠? 그러니까 조금 제대로 할게요. 제대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야야야야. 이렇게 돼요. 왜냐면은 3, 여기 3을 집어넣으면은 2분의 1보다는 더 이쪽이 크거든요.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죠? 이제 커야 되고. 아무튼 그러면 여기를 지나니까 4,1보다는 조금 더 밑에 통과하면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요 a, 로그 5의 a는 어디예요? 그죠? 3보다 얘는 3 이상이니까 봐봐. 얘네들이란 얘기. 얘네. 그다음에 얘네들이란 얘기야. 얘네들. 맞나요? 그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금 빨갛게 지금 딱 밝혀놓은 점들이 바로 a, 로그 a의 점들이에요. 맞나요? 근데 걔와 2,0과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고 있죠? 그죠?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가이드 선 기울기가 2분의 1짜리가 딱 여기잖아. 맞나요? 그러면은 그것보다 요거 3을 지날 때에는요 더 가파르죠. 보세요. 그죠? 그리고 나서 4를 지날 때가 더 완만한 거야. 이렇게. 그리고 5, 6이 점점 완만해지니까 그러면은 기울기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같은 건 없고 기울기가 같으려면 여기를 지나야 되는데 얘는 지금 여기가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거는 일단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지금 얘네들이란 말이죠.
2,0과의 기울기가 2분의 1보다 작은 얘네들인데 가장 작은 거 a가 가장 작다는 얘기는 이렇게 당겨란 얘기, 이렇게 이쪽이 더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최소 자연수는 4란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F5가 4란 얘기예요. 자,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 문제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 이해하면은 사실은 문제를 풀 때 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좋아요.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제 뭐예요? 그쵸? 여기 요거 시그마, 결국에는 뭐예요? F4 더하기 F5 더하기 해가지고 F에 뭐 29를 거쳐서 F에 30까지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지금 뭐가 바뀌는 거예요? n이 바뀌는 거잖아, 친구들. n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로그의 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로고가 이 정도로 우리가 가이드를 그려놨는데 로그 4는 조금보다 좀 위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6, 7, 8, 9, 10은 계속 아래로 엄청나게 가라앉는 이러한 로그 함수의 그래프일 거란 얘기야. 맞나요? 자, 그러면 시작이 지금 F4부터니까 이제는 이거를 잠깐만 지우고요. 그럼 이제 4일 때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자. 그죠? 그러다 보면 뭔가 패턴이 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밑이 4일 때에는요. 4, 그러니까 로그 4일 때에는 4,1을 지나잖아요. 진수가 4일 때 1을 지나니까. 그죠? 그럼 4,1이 딱 어디예요, 친구들? 4,1이 딱 여기죠. 여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1,0을 지나면서 4,1을 지나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갔을 거란 얘기야. 여기가 로그 4x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은 지금 a, 여기 이제 이거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4, 그 로그 4의 x에서 그 정의역이죠. 그 a 값이 이제 딱 그 3 이상의 자연수일 때의 점들은 어디예요? 그쵸. 여기죠, 여기. 4,1 딱 기가 막히게 걸려들고요. 얘네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것들과 2,0과의 기울기가 어디예요? 이거는 2분의 1보다 지금 가파르죠. 큰 겁니다. 안 되죠. 그러면은 딱 얘가 2분의 1과 일치하지. 그러니까 되는 거야.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점점점 완만해지니까 지금 n이 4일 때, 그러니까 로그 4의 x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기울기가 뭐예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애들은 누구야? 3일 때는 역시 가파르니까 안 되고 얘네들이죠. 얘네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니까 역시 4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F4도 4란 얘기예요. 맞아요? 아까 F5는 4였잖아. 아까 F는 4라는 거 우리가 아까 했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쭉 뭔가 갈 텐데 그럼 계속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은 보세요. 지금 이게 로그 4의 x, 그다음에 조금 더 아래로 간 게 로그 5의 x, 로그 6의 x, 로그 7x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자, 그러다 보면 잘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a들인데 지금 기울기가 2분의 1하고 딱 걸려드는 게 지금 딱 여기도 있죠, 친구들. 여기. 3,2분의 1을 지나는 그러한 어떤 로그, 그러니까 로그 n의 x가 만약에 3,2분의 1을 지난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딱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3,2분의 1. 맞나요? 그럼 친구들 봐봐. 로그 n의 x가 3,2분의 1을 지난다는 얘기는 로그 n의 3이 2분의 1이라는 얘기고 n이 9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로그 9의 x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할 수밖에 없냐면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아까 여기 4,1을 지날 때가 딱 로그 4의 x잖아요. 맞나요? 거기에다가 점점점 n이 커지면은 로그 5, 로그 6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그러다가 3,2분의 1을 딱 지날 때가 뭐예요? 그렇죠. 로그 9의 x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로그 9의 x가 될 때의 즉 여기 쭉 가다가 여기 어딘가에 지금 뭐가 있어요? F9가 있을 거 아니야, 친구들. F9가 얼마야? F9는 봐봐. 2, 봐봐요. 이렇게 봐봐. 얘네들 있잖아. 그러니까 로그 9의 x에서의 3, 4, 5, 6, 7 a 값들의 점들은 얘네들이지. 얘네들. 걔네들은 뭐예요? 가장 가파른 게 2분의 1. 그리고 점점점 완만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은 3이 되는 거예요. 3이 된다고. 그러니까 F9가 지금 3이란 얘기입니다. F9는 3이에요. 그럼 봐봐요. F4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4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로그 9 전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야, 친구들? 로그 9 전에는 그래프가 지금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하나만 대표적으로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로그 n의 x인데 n이 지금 4부터 시작해서 9, 그 사이에 있는 거잖아. 맞나? 그러면은 그 점들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확대하면은 3일 때는 여기잖아. 그러면은 2보다는 가파르죠. 2랑 연결했을 때. 그러다가 4가 여기 있으니까
아까 있었던 요 가이드 2분의 1이라고 하는 기울기보다는 더 완만해지니까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요 로그 4부터 시작해서 로그 9가 되기 전까지에 있었던 로그 n의 x의 그래프의 최소값은 뭐란 얘기예요? 다 사란 얘기지. 4. 얘네들 중에서 가장 작은 거니까 사란 얘기지. 왜냐고? 4보다 3이 돼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더 가팔라지니까. 더 큰 거죠. 2분의 1보다 더 크게 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F8까지 여기 F8까지는 다 뭐란 얘기예요? F8까지는 다 그렇죠. 여기 F8까지는 전부 다 사란 얘기입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F9, 그러니까 F9니까 로그 9부터는 지금 딱 뭐예요? 3일 때가 딱 그 기울기가 2분의 1일 때 걸려들었기 때문에 일치하기 때문에 3이라는 거예요. 3.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기울기가 아니 그 그래프가 로그 9부터 시작해서 로그 10, 11, 12, 13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계속 더 이렇게 밑으로 깔아앉잖아. 그럼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 아무거나 이렇게 깔아앉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얘네들 어때요? 기울기가 3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원래 당연히 2분의 1보다 더 완만하니까 더 작은 게 맞지. 그러니까 9부터 시작해서 10, 11, 12 즉 뒤 끝까지는 전부 다 최소값이 3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A는 3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9부터 30까지는 전부 다 3의 값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최소값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다 했네. 그래서 우리가 4를 값으로 갖는 거는 몇 개예요? 그죠? 4부터 8까지니까 4, 5, 6, 7, 8 다섯 가지죠. 거기에다가 3을 값으로 갖는 거는 얼마예요? 여기 이렇게 해주고 3을 값으로 갖는 거는 얼마예요? 9부터 30까지죠. 9부터 30 그러면은 몇 개예요? 그죠? 8을 빼니까 얼마예요? 32가 되겠지. 32개 아니 22개 맞네요? 22개 맞죠? 9부터 30은 뭐야? 30 마이너스 9 플러스 1이니까 21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20 나오고 여기서 66이 나와서 정답은 뭐 86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테마에서 이 토픽에서 공부했었던 게 뭐예요? 그죠? 값이 커질수록 n의 값이 커질수록 더 가라앉는다. 그럼 우리는 기존에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거. 그럼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거는 사실은 수많은 기울기가 있잖아. 이런 거 다 기울기가 2분의 1짜리예요. 근데 이 수많은 기울기 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기준이 되는 가이드 2분의 1은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 2,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분의 1인 거. 이 초록색 선. 이 초록색 선만 딱 한번 그어주면 이 n의 값에 따라서 로그의 그래프가 계속 바뀐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그 a 값이 3, 거기 a, 로그 a니까 정역이 a가 되는 거죠. 그럼 a 값이 3부터 시작하는 게 얘네들이란 말이죠. 그럼 얘네들의 점들을 찍었을 때에 요 기울기가 2분의 1인 것보다 더 완만한 거, 혹은 같은 거, 그죠? 작거나 같은 거니까 걔네들 중에서 가장 작은 거는 뭐냐라는 거를 눈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4부터 시작해서 9 직전까지는 전부 다 최소값이 4였고 그 다음에 로그 9가 되는 순간 그죠? 3,2분의 1을 딱 지나니까 이때 기울기가 딱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최소값도 3이란 얘기야. 그리고 나서 그 밑으로 떨어지는 n이 9 이상인 것들은 전부 다 최소값이 3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해가지고 답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조금 말이 괜히 길어졌는데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 보면 별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조금 이해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시면 되는 거지. 이런 문제가 또 나오진 않을 거야. 하지만 비슷한 테마라든가 아무튼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다룰 때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n의 값이 커질수록 그래프가 그 기울기가 점점점 기울기가 아니라 로그 함수의 그 모습이 점점점 아래로 가라앉는다. 이거를 지금 중점적으로 연습하는 느낌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의 두 번째 풀이 과정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야매 느낌도 나는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일단 아까 요거 뭐였죠? 기억나죠? 요거 우리가 킵해 놓자 그랬죠? 요게 뭐였어요? 그죠? 그냥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예요. 이 기울기를 그대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식을 쓴 거야. 걔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부등식을 쓸 수밖에 없겠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F5는 4다 해가지고 아까 뭐 그래프를 그려서 상황을 파악해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4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맞아. 그게 맞아. 그게 FM이야. 맞아요.
잘 풀었죠 아까? 좋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봐봐. 지금 fn은요. 지금 내가 구하는 거는 f4 더하기 f5 더하기 해가지고 f30까지 구할 거잖아. 어쨌든 근데 그 fn의 값은 뭐냐면은 a예요. a. 근데 그 a는 3부터 시작한대요. 3부터 시작한대. 그러면은 그 fn이 a 값인데 3부터 시작한다고 말을 해주고 이 a가 3을 안 갖는 경우가 있을까? 만약에 문제를 쫙 풀었더니 a가 만약에 5, 6, 7 뭐 이런 식으로 없어. 3이 없어. 그러면은 3 이상이다라는 말을 하는 게 조금 이상하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3 이상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는 이 수많은 fn들 중에 3은 있겠다는 얘기 아니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요거 있죠. 요거 굉장히 복잡한 식입니다. 요거 좀 더 확대를 좀 해보자. 요거 확대 크기 조정 이렇게 해서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어차피 우리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상황을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게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차피 fn은 a 값들이에요. a 값 중에 하나야. 맞아요? 근데 그 a 값은 3 이상이래. 그러면은 그 수많은 a 값 중에 3이 있는 게 있겠지라는 것을 믿음으로 삼아서 여기에다가 3을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3을 집어넣어 보자. 그때의 n을 역으로 찾아보는 거야. 맞나요? 괜찮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지분은 분모가 1이니까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로그 n의 3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잘 생각해 봐봐. 잘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로그 n의 3이 2분의 1이 될 때 같을 때가 n이 얼마죠? 9죠. 9. 로그 9의 3이 2분의 1이니까. 이건 계산 가능하잖아요. 그죠? 됐죠? 그러면 잘 생각해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똑같은 3의 값이 들어갈 때 여기가 지금 여기 로그 nx, 로그 nx, 로그 nx가 있을 때 똑같은 3의 값이 들어갈 때 밑이 커질수록 값이 작아집니다.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똑같은 3의 값이 들어갈 때 n의 값이 커질수록 값이 작아져요. n의 값이 커질수록 값이 점점 작아지죠. 아래로 그래프가 내려오니까. 맞나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봐. 지금 로그 n의 3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같을 때가 9예요. 그러면은 그것보다 작으려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작으려면은 n이 더 커져야 되지. 그러니까 이 로그 n의 3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n은 9 이상의 자연수란 얘기예요. 9 이상의 자연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잘 봐봐. 우리가 아까 뭘 구하는 거였어요? F4 더하기 F9를 거쳐서 F30까지를 다 더할 건데 n이 9 이상이면 거꾸로 a는 다 3이란 얘기야.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n이 9 이상이면 그 a는 다 3이란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싹 다 3이란 얘기예요. 맞아요? 괜찮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a가 3일 때에는 클리어 됐어. 그러면은 a가 4일 때를 가서 보자. 근데 왜요? 해보는 거지 그냥. 해보는 거지. 4 이상이니까. 3 이상이니까. a는 3 이상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로그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니까 4 빼기니까 분모는 2가 되죠. 2분의 로그 n의 4는 2분 이렇게 되는 거야. 맞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2가 넘어가니까 로그 n의 4는요 1보다 작거나 같아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가 4일 때가 1과 같죠. 그러면은 그것보다 작거나 같으려면은 n의 값은요 4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돼요. 무슨 아시겠어요? 즉 n이 4 이상이면 그때의 a 값은 9야. 4야 4. n이 4 이상이면 그때의 a 값은 4예요. 그런데 그렇게 커지다가 n이 9 이상이 되면은 a가 3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n의 값이 4 이상이면 그러니까 어디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F8까지죠. 그러니까 n의 값 4 이상이면 4부터 시작했죠. 4 이상이면 즉 4, 5, 6, 7, 8 쭉 가다가 9부터가 3이죠. 그러니까 8까지는 그냥 a 값이 4다 이렇게 역으로 추적을 해도 괜찮습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출제자의 의도랑은 사실 안 맞지.
맞아. 안 맞지. 뭐 이런 거 우리가 생각도 안 했잖아. 그죠? 어쨌든 F4부터 F8까지는 4, F9부터 F30까지는 3. 이렇게 해도 값은 당연히 같겠죠. 그죠? 답은 같겠지. 이런 식으로 정 안 풀리면은 별의 별 짓을 다 해보는 것도 의미 있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설도 한번 해봤습니다. 꼭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이런 문제죠. 어렵진 않았지만 오히려 디귿 같은 게 은근히 까다로웠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같이 볼게요. n이 자연수래요. 자연수 1, 2, 3, 4, 5, 6, 7, 8, 90 자연수일 때 항상 성립하는 게 뭐냐? 기억. 자, 로그 2, 로그 2 뭐예요? 오, 그리고 나서 n 더하기 3, n 더하기 뭐다? 그쵸? 2와 2는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야. 됐죠? 증가함수인데 진수가 적어도 얘가 더 크잖아. 무조건 n 플러스 2보다는 n 플러스 3이 더 크죠. 그러니까 진수가 클 때 더 값도 크다. 증가함수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참. 이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참. 맞죠? 됐어요. 그죠? 자, 니은 보세요. 니은. 니은은 오히려 거꾸로네요. 진수가 같아요. 진수가 같습니다. 그죠? 진수가 같으면은 밑이 더 작은 게 큰 게 맞지.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 방금 직전 문제에서도 한번 했던 얘기인데 쭉 있어요. 그러면 진수가 같다는 얘기는 들어가는 값이 같다는 얘기죠. 맞죠? 어떤 값이 동일하게 들어가면 여기가 지금 로그 뭐 n 로그 n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밑으로 갈수록 n의 값이 즉 밑의 값이 더 커지는 거잖아. 그럼 거꾸로 밑이 작아야 값도 더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진수값이 들어갔을 때에 2가 3보다 더 작으니까 값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니은도 참. 완전 개념 문제입니다. 이거 그죠? 맞죠? 자, 근데 디귿이 문제예요. 디귿이 뭐예요 지금? 밑도 다르고 진수도 달라. 그런데 진수가 또 기가 막히게 1 차이 나죠. 1 차이가 나는 거야. 맞나요? 그런데 그 1 차이가 어떤 1 차이냐면은 자연수라 그랬잖아요. 근데 2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여기가 3 이상의 자연수라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에다가 3 이상의 자연수를 집어넣고 거기에다가는 오른쪽에다가는 그것보다 1 더 큰 거를 집어넣었다는 얘기야. 그럴 때 로그 2, 로그 3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대소 비교를 해보세요라는 얘기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로그 2의 x의 그러니까 로그 2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제 로그 2의 x의 그래프야. 그러면은 로그 3의 x의 그래프는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야 되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느낌으로 그냥 대충 그렸어요. 이렇게. 자, 그럼 잘 봐봐.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그냥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푸는 거거든. 이게 좀 어려워. 그래서 얘들아 1을 지날 때에는 로그 2의 x는 여기 2죠. 맞나요? 여기가 이제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예요? 3이잖아요. 맞나요? 그럼 잘 보세요. 뭐 할 거냐면은 별건 없어. 이게 지금 나도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냥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냥 하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냥 보시고 나중에 그냥 잘 써먹든지 말든지 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지금 로그 2의 n 플러스 2 그 다음에 로그 3의 n 플러스 3 뭐 아무튼 이걸 비교할 건데 친구들 잘 봐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보세요. 요 로그 3의 x를 왼쪽으로 한 칸만 싹 옮겨 볼게요. 이렇게 옮겨. 원래 이거였잖아. 지금 원래 이거였잖아. 그죠? 근데 얘를 왼쪽으로 한 칸만 더 옮겨 볼게. 그럼 대충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1,0 여기 보이세요? 1,0 요 1,0이 1로 오고 요 3,1이 2,1로 올 거 아니야. 한 칸씩만 이렇게 가니까 왼쪽으로.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그래프를 조금 조절하면 약간 이런 그래프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얘가 어떤 그래프냐면은 로그 3의 x를 왼쪽으로 한 칸 옮겼으니까 그래프는 로그 3의 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맞아. 그럼 잘 봐봐. 내가 왜 이렇게 했냐면 아까 로그 2와 로그 3의 그래프를 비교할 건데 정의역의 차이가 딱 1 차이 나잖아요. 1 차이. 누가 1이 더 커요? 밑이 3일 때가 진수가 1이 더 크다고. 밑이 2일 때 진수보다 밑이 3일 때의 진수가 1이 더 크다고. 그걸 만들어 주려고 했던 거예요. 봐봐. 2일 때 x, 3일 때 x 플러스 1이잖아. 맞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진수에 얼마가 들어가? n 플러스 2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n이 자연수니까 적어도 3부터 집어넣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오른쪽은 그거보다 하나 더 큰 걸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뭔지 아시겠어요? 그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봐봐. 3이 여기거든.
맞아요? 그럼 여기다 3을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대로 한번 해봐요. 그냥 여기 뭐야? 이렇게 집어넣어봐. 그럼 여기가 뭐 되는 거야? 여기가 그렇죠? 로그 2의 3이 되는 거고 여기다 3 집어넣어봐요. 그럼 뭐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로그 3의 4가 되는 거잖아. 맞잖아. 여기다 4 집어넣어봐요. 여기 4가 있겠네. 그럼 4 집어넣어보세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로그 2의 4.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로그 3의 5. 어때요? 밑이 2, 밑이 3. 그리고 정역이 1씩 이쪽이 더 큰 거니까 이런 상황이란 얘기지. 적어도 3부터 들어가고 이렇게 3부터 들어가는 3, 4, 5, 6, 7, 8, 9.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무조건 이쪽이 더 위에 있죠. 얘가 더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무조건 그래프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해석을 해보자라는 의미로서 어떻게 했다고? 다시 한번 마지막 문제. 로그 2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로그 3의 그래프를 그려본 거야. 일단 그려본 거야. 그리고 나서 뭐 한 거야? 눈치를 쫙 채는 거지. 뭐야? 아, 이쪽이 1이 더 크네. 1이 더 크다고. 그러니까 아까 로그 3의 x의 그래프에서 1이 더 크다는 얘기는 이 x랑 비교했을 때 1이 더 크다는 얘기는 플러스 1을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프를 왼쪽으로 한 칸만 옮겨보자. 그래가지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거지.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자연수니까 여기에 1부터 들어가니까 이 정의역에는 3, 4, 5, 6, 7, 8 얘네들이 들어가는 거잖아. 이런 애들이. 맞지? 그럼 이런 애들보다 이런 애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대로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부등식이 성립함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더라. 뭐 그런 말이었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디귿도 참이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역, 니은은 쉬웠던 문제고 너무 쉬웠던 문제고 디귿 같은 거를 해결하는 어떤 팁이라든가 어떤 아이디어 이 정도만 기억해둬도 훌륭할 것 같고요. 이 정도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